네네. 자, 네,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좀 날씨가 좀 풀렸죠. 무더위가 조금 꺾였습니다. 그죠? 주말에 비도 좀 오고, 소나기도 아까 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조금 꺾였는데, 그 덕분에 좀 살만한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무더위 수혜주는 약간 꺾였지만, 그죠? 아직 여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무더위 관련주들은 이따 뒤에 또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래 그 날씨 관련된 종목을 하다 보면 뭐 이런 일들이 뭐 많이 있죠. 자, 일단은 뭐 보시죠.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 드릴 거냐면 이제 저 PBR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도 이제 코스피가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수가 이제 전고점에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이제 100포인트 남았어요. 그래서 지수가 3% 이상만 급등하면 전고점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지수가 전고점을 찍고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거보다는 이 다음은 어떤 시장이 열릴 거냐, 우리가 이쪽에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테마주 얘기도 중요한데 저 PBR 관련주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이 저 PBR 관련주들이 하나의 큰 테마를 이제 형성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올해 4월달부터 사실은 이 저 PBR 관련주들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거에 이제 비해서 주목을 좀 덜 받았었는데 어쨌든 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돈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근데 현금이 있어서 뭐 종목 좀 뭐 사야 되겠어요. 뭐가 좋을까요? 이런 분들한테도 참 좋은 거지만 나 돈 하나도 없고 옛날에 그냥 들고 있는 것들 계속 들고 있는데 미치겠다. 왜 낙폭과대가 심한데 언제 내 본전이 올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낙폭과대가 심하다는 얘기인데 낙폭과대가 심한 종목들의 상당수가 PBR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저 PBR 주가 된 거죠. 올라온다고. 왜?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이 뭐 저 PBR 관련주들한테 무슨 재난지원금을 뿌려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정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4월달에 이재명이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부터 이제 갖고 와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지난주 이제 해외 증시 마감한 거 좀 보고 우리나라 지수 보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할게요. 오늘은 한 30분만 하죠. 네. 오늘은 테마주 얘기 별로 안 할 거예요. 네. 테마주 간 것도 별로 없고요. 테마주보다는 이제 지수 돌아가는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다우지수. 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6%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그냥 이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다우지수랑 나스닥 지수는 얼마 올라가냐 떨어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잘 추세를 잘 확인하면 돼요. 추세. 네네. 자, 그 다음에 나스닥도 뭐 이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트럼프 아저씨가 어디에요? 멕시코에도 30% 관세 때리고 캐나다는 35%, 유럽연합은 30%, 그죠? 네. 관세를 막 때리고 있죠, 그죠? 네. 우리는 25%인데 일본도 25%, 와 캐나다 35%, 유럽연합도 30%면 우리가 좀 적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똑같거나 좀 나은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협상카드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쪽은 관세가 계속 낮아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애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 얘기도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 아무튼 관세 얘기는 계속 나올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잘 가고 있고요. 독일 증시 여기도 신고가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본도 지금 뭐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요즘에 일본도 미국 트럼프한테 엄청 얻어맞고 있는데 뭐 괜찮죠, 증시는. 그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뭐 진짜 나홀로, 그죠? 쭉쭉 올라가요. 제가 이제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제 그런 분석을 많이 해드렸죠. 이거 인위적이다, 그죠?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어제 처음으로 댓글에 달렸더라고요. 저보고 거짓말하지 말래. 어떤 인간이 저보고 막 쌍욕을 하면서 지수가 역대 대통령이 지수 올린 적이 있었느냐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욕을 하더라고요. 막 쌍욕을 하길래 제가 원래 댓글을 잘 안 다는데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같이 욕을 해줬어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반사를 해줬거든요. 괘씸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왜 해드리냐면 모르겠어. 역대 대통령들 중에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린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죠.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그죠? 네. 그 개인들 생각해서 쭉 얘기를 해드렸더니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고 싶으시면 믿으시고 믿기 싫으시면 안 믿으셔야 되는데, 제가 뭐 무료로 진행하는 방송인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유튜브에 무슨 광고 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 광고비도 안 받아요. 정말 제가 하늘의 맹세코, 유튜브 쪽에서 제가 수익을 창출한 적이 없고 수익을 유튜브로부터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0원 하나 안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네. 왜 그러겠어요? 유튜브 채널 2개고 양쪽 다 구독자 합하면 10,000명 돼요. 10,000명이면은 뭐 담배값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진 않지만 한 달 담배값은 나올걸요? 그죠? 네. 광고 달아놓으면 그런 거 안 한다니까. 막 쌍욕을 하길래 제가 괘씸해서 반사만 해줬어요. 근데 아무튼 지수를 지금 인위적으로 올리고 있는 걸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네. 하여튼 처음으로 반발하는 댓글이 나오더라고요. 네, 기존 시청자도 아니야. 네. 지나가다 뜨내기인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방송 끝까지 보지도 않아요. 한 1분 30초, 네, 그 정도 보고서 막 욕하는 놈들이 있어. 네. 있어요.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어.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참고해서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욕을 얻어 먹으면 순간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한 1분 지나면 웃어요. 저도. 왜 웃냐면 내가 제대로 짚었나 보다. 제대로 짚었나 보다. 쌍욕을 하는 거 보니까 뭐 저한테 하여튼 뭐 쌍욕을 하길래 기분 나쁘죠, 처음에. 근데 한 1분 지나니까 내가 틀린 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잘 들어두세요. 네. 오늘 또 어떤 얘기 드릴 거냐면, 자 보세요. 지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뭘 올렸냐면, 진짜 악랄한 게 삼성전자 진짜 안 올려. 그죠? 네. 삼성전자 안 올리는 거 보면은 인위적으로 지수 올리는 거 맞대니까 어떻게 삼성전자 하나도 안 갑니까? 이게 다요. 이게 말이 돼요? 똑같은 반도체인 SK하이닉스 신고가 났잖아요. 왜 편애하는데? 그 다음에 DB하이텍, 동부하이텍이죠, 그죠? 여기는 얘도 좀 올랐어요. 얘 많이 못 갔어.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저렇게 잘 가는데 삼성전자 왜 못 가는데, 그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어떤 대형주를 올렸냐면 보험주, 삼성화재, 차트 신고가 쫙 나서. 그러니까 은행주도 더 갔어요. 은행주도 더 가고 있는데, 일단 오늘 눈에 띄게 많이 간 거는 보험이에요. 삼성화재, 현대해상, 그죠? 미친듯이 올라오죠. 하나손해보험 미친듯이 갑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네. DB손해보험, 그죠? 그 다음에 생명보험 쪽도 당연히 갔고, 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 뭐 삼성생명 뭐 날라다닙니다. 최근에 한 달 정도 횡보하다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은행주가 오늘 뭐 살짝 기업은행, 신한지주 계속 가요. BNK, 우리금융, IM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계속 갑니다. 증권주는 오늘 가긴 갔어요. 뭐 DB증권, 현대차증권, 삼성증권, 교보증권. 과열되는 거거든요. 그냥 수직으로 들잖아 지금. 그럼 과열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은 뭐 오늘 하루 이틀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야, 사자마자 3%, 5%, 8% 먹었어 이러면서. 근데 이제 붕 떠가지고 안 팔고 버티면 나중에 다 흘러내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여기 금융주들이 다 가요. 은행, 증권, 보험. 이거 다 가고 나서 이제 개별주 쪽에 갈 것 같은데, 이쪽이 이제 거의 끝날라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죠? 윤석열 탄핵되고 나서 이재명 되기 전에, 그죠? 대선 전에 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그러다가 이제 확 들잖아요. 일반 개미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 천천히, 이때 올라타야 돼요. 천천히 갈 때. 그러다가 확 들면 들기 시작할 때부터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야지 그 수익을 온전히 챙겨서 내게 되잖아요. 여기서 난 수익은 또 다른 종목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또 수익을 또 내는 거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개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천천히 갈 때는 몰라요. 얘기해줘도 관심도 없어. 됐고요, 나 뭐 물렸는데 그거나 좀 봐줘요, 뭐 이런 식이거든.
그 다음에 자기 뭐 사고 싶은 거 막 상한가치 날아가는 거 있는데 저거 지금 들어가도 돼요? 뭐 이런 것만 물어본다고. 근데 천천히 가다가 이따 관심 없다가 수직으로 들면 이제 온갖 뉴스가 다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관심 갖는 거예요. 지금 사도 될까요? 아니면 샀는데 좀 봐주시지 이러면서. 그래요. 개미들 많이 물릴 거예요. 장담하는데 무지하게 물릴 겁니다. 언제? 수직으로 들을 때. 이때 물려요. 왜냐면 이런 사람도 있거든. 여기에서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는데 아이씨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아 내가 저때 샀었으면 지금 20% 30% 수익 냈는데 아씨 지금은 늦지 않았어.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물려요. 물린 사람들 보면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살찌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뭐 옛날에 살 아주 거대했었거든요. 아주 거대했어요. 키가 한 180 정도가 되는데 살이 쪘으니까 얼마나 더 거대해 보였겠어요. 그죠? 네. 근데 또 살을 쪄봐서 아는데 살찐 사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많이 안 먹는데 이상하게 살이 찐대. 저도 그랬어요. 나 많이 안 먹어요 그랬거든요. 안 먹긴 뭘 안 먹어요. 많이 먹었지. 근데 그 당시에는 나 별로 안 먹는 것 같은데 살찌고 막 많이 드셔서 그래요. 아니면 안 움직이거나. 근데 대부분 많이 먹고 안 움직이지. 그렇잖아. 살찐 사람들 핑계 똑같거든. 병 걸리신 분들도 똑같고 생활습관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식습관. 물린 사람들도 레퍼토리 똑같습니다. 좀 있으면 물릴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골드만삭스 형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하면요 믿으셔야 돼요. 물론 100% 믿으면 안 되고 한 7, 80%는 믿으셔도 돼요. 어디? 골드만삭스. 골드만에서 뭐라 그랬냐면 죄송합니다. JP모건이다. JP모건하고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하면은 한 7, 80% 믿으셔도 돼요. 제가 골드만삭스로 잘못 얘기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얘기도 믿으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느냐. 코스피 5천 간다. 여름 중에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더 사라. 누가 그랬냐.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앞으로 2년 내에 코스피 지수가 5천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얘네들 헛소리하는 애들 아닙니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뭘로 비중 확대로 상향했대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재명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이재명 때문에 아니라고. 이유는 뭐예요? 돈 푸니까. 돈을 막 푸니까. 트럼프도 이제 미국의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자른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재명 돈 푼다 그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장 이창용 총재 돈 푼다 그래. 이 금리 인하 계속 할 거라 그랬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마 금리 인하 미친 듯이 할 거예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경제 살린다고. 자, JP모건이 뭐라 그랬느냐. 한국 증시는 11일 날 보고서예요. 금요일 날 보고서죠. 한국 증시는 아시아 신흥국 중 핵심적인 비중 확대 시장이다. 세게 얘기한 거예요.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코스피 지수는 2년 내 현 수준 대비 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지금 3,200이니까 여기다 50% 더하면 얼마예요? 4,600? 4,000 얼마야? 3,200이지. 그러니까 5,000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5,000 간다는 얘기예요. 최근 상법 개정 등이 한국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유는 이재명이 코스피 5천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지배구조 개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일본, 대만 대비 저평가받은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이제 거버넌스가 뭐냐면은 지배구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상법 개정. 그 다음에 자사주 많은 기업들, 자사주 의무소가, 그 다음에 저PBR 관련주들 징벌적인 어떤 걸 취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지배구조가 뭐 개선이 되고 뭐 그렇게 좋은 쪽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중에서. 네. 그래서 JP모건이 우리나라 지수가 올해는
3200에서 3500선을 유지할 것 같다. 신고가 난다는 얘기고 그래. 그리고 2년 내에 5000 간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한국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는 작년 초에 비해 훨씬 약하다. 이는 외국인들이 진입 시점을 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외국인이 들어올 건데 오늘 들어갈까 내일 들어갈까 다음 주 들어갈까 다음 달에 들어갈까 지금 시기를 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단기 조정이 오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 되게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름 중에 관세 우려, 성장도나 채권 시장 움직임 등에 따라 글로벌 증시나 한국 증시가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조정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활용해 매수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문가면서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믿으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재명 얘기도 아니고 누구예요? JP 모건이 한 얘기거든. 믿으셔도 돼. 근데 그럼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예요? 아까 뭐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버넌스라고. 그런데 지배구조 개선에 최근에 올라간 게 뭐예요? 지주회사를 많이 갔잖아요.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들 많이 갔고, 지주사 중에 오늘도 보면 뭐 CJ 한 10% 오르고, 뭐 서현 이런 종목들 8%, 크라운 헤이트홀딩스 7%막 오르거든요. 코오롱 오늘 또 올라갔고 7%. 그죠? 삼성물산도 지주회사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방에서 지난주에 목요일날인가 수요일날인가 수요일날 공략했던 샘표도 오늘 또 급등했고, 지주회사들이 계속 움직인다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재명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법 개정안 통과, 그 다음에 통과됐잖아 벌써. 그리고 지주 자사주 많은 기업들 강제 소각.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많이 간 게 부국증권, 신영증권, 인포바인, 오늘 또 갔죠? 메커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희 방에서도 그래서 지난주에 부국증권이란다. 샘표식품하고 그냥 샘표지. 샘표하고 LS증권 가지고 수익 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과열되긴 했어요. 얘네들이 과열돼가지고 이제 하나 둘씩 후발주들이 올라오긴 하는데 이제 그마저도 끝나면 이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게 어디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 PBR 관련주를 잘 보셔야 돼요. 저 PBR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야 된다. 근데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라는 개념도 있지만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배우시잖아요. BPS, 부퍼 쉐어. 그래서 주당 장부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주당 자산. 이게 BPS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레이셔, 즉 비율로 나눠놓은 게 PBR이거든요. PBR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4월 초에 탄핵되고 나서 이제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때 4월 21일 날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진 뉴스 띄우고, 자, 이재명 PBR 0.1 종목 M&A 때 10배 남는 장사다. 저평가주 경고. (4월 21일) 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여기서 한 얘기거든요.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재명이 21일 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주가 순자산 비율, 이게 PBR이 원래 이름이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 이거를 몰랐나봐. PBR을 BPR이라고 그랬대요. 실수가 아니고 모르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PBR을 BPR로 했대. BPR. 잘못 말하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자, 여기 있네. 우리나라 소위 순자산 비율 BPR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0.1배, 0.2배 되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
그거 빨리 사가지고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대적 인수합 비용, 즉 M&A를 하든지 해서 청산하면 0.1 빼면 이론적으로 10배 나는 장사 아닌가요? 이게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PBR이 이를 때 그 기업의 청산가치라고 해요. 청산가치. 청산가리가 아니고 청산가치. 그러니까 그 기업이 저 더 이상 기업 안 할라, 운영 안 할랍니다. 그냥 접을래요. 저희 회사에 투자해 주신 분들 다 저희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투자 원금만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를 다 해체해서 갖고 있는 자산을 다 나눠서 드릴게요. 드리고 끝냅시다. 그게 이제 PBR이고, PBR이 1인 기업. 그러니까 총 자산을 그 기업의 총 자산, 부동산, 현금 뭐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런 거를 총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만주에 주식 갖고 있다. 그럼 이제 그거에 상회는 그걸 받는 거지. 그러니까 PBR이 0.1이면 이 기업 M&A 시켜버리면은 그 사람들 10배 나는 장사하는 거 아니냐. 왜? 0.1에 10배가 1이니까. 그 얘기예요. 이론적인 것만 얘기한 거지. PBR도 모르면서 BPR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거든. 응? 됐거든. 여기서 자, 대다수 전문가는 주가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용 멘트를 한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칼처럼 잘라서 PBR이 낮은 기업을 다 퇴출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고, 도덕적으로 옳지 못해 PBR이 떨어졌는데 부양 안 하는 기업은 경고하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분 말도 맞긴 맞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PBR이 고의로 낮게 하는 기업들은 그거 이재명이 말한 것처럼 뭐라고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이재명의 말이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기업에서 의도적으로 PBR을 낮게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 그 예를 어떤 기업들이 그러냐면, 이건 주주들이 진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A라는 회사가 있어요. 내 회장님이 연세가 80이 넘으셨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이제. 근데 보니까 이거를 아들이나 딸한테, 즉 자녀들한테 상속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회장님이 회사 지분이 50% 넘게 있어요. 한 60%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 기업을 물려줘야 되니까, 주식을 물려줘야 되는데 현재 주가로 계산해가지고 상속세를 엄청나게 내잖아. 그 오너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이 내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밤에 잠 안 자고 젊은 인생을 다 불태워서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내 새끼들한테 물려주겠다고 하는데, 저 도둑놈들이, 정부예요, 정부. 저 도둑놈들이 60%, 50%, 60% 상속세를 떼가는 거야. 저 같아도 열받을 것 같아. 이런 거 같으면 열 안 받으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예요. 주가가 10,000원에 있었다고 칠게요. 한 2,000원, 3,000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실제 이런 기업들 많아요. 그래서 상속이 끝나고 나서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좋은 거 공부하시는 겁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아니면 이제 배당 주기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왔고 가만 안 둔다 그랬었죠. 근데 가만 안 두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만 안 둔다 그랬냐면, 잠깐만요. 기사 2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PBR 0.2배 미만은 M&A로 청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재명이 참 나쁜 거예요. 이거는. 왜? 아까 좀 전에 이재명 편들었잖아요. 그러면 0.2배 미만 기업 M&A를 청산하면 이 기업들 누가 사갈 건데? 중국계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실제로. 응? 중국 돈이 들어와서 사갈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 쭉 해놨잖아, 기업들. 아까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왜 날아가는지 아시겠죠?
막 날라가. 청산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반강제로. 그럼 이제 그 기업들이 누구한테 M&A 되냐 이거지. 네? 근데 이걸 보세요. 그러면 저게 왜 주가가 올라오느냐? 저 PBR 관련주도 왜 올라왔냐면 요거는 7월 9일날 나온 기사인데 코스피 수익률 이상을 원한다고 그러면 저 PBR 종목을 주목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댓글이 한 개밖에 안 달렸어. 그냥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라. 여기에 보면 이 기자가 뭘 써놨냐면 영권이 써놓은 걸 인용한 건데, 자, 최근에 이제 어쨌든 저 PBR 관련주들이 엄청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 7월 저 PBR 롱숏 포트폴리오 성과가 이례적이다. 즉 저 PBR 관련주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너무 잘 올라왔다. 왜? 저 PBR 종목에 대한 강세는 정책 변화와 수급 구조의 변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발의된 상속 증여세 정상화법이 기업의 주주환원 압력을 키웠다는 게 이경수 연구원의 평가다. 이 저기 인용한 그 보고서겠죠? 쓴 사람. 이 법안은 상속 증여세 정상화법. 하여튼 얘네들은 이름 장명하는 건 끝내줘요. 끝내줘. 뭐라고 해놨냐? PBR 0.8배 이하 기업의 경우 상속 증여 시 세금 부담이 커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시 PBR이 0.8배 이하 기업의 경우에는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세부담이 커지도록 규정하고 있대요. 그래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 보양을 통한 절세 요인이 생긴다. 기업이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그 전에 이제 상속세를 너무 많이 뜯어가니까 주가를 아예 그냥 일부러 하락시켜가지고 상속하려고. 그래 이제 세금 덜 맞으니까. 근데 이재명이 어떻게 했다고, 민주당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PBR이 0.8 이하야? 세금 더 내죠. 징벌적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이제 뭐예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 발의됐다는 얘기니까 이제 통과되거나 그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과할 거예요. 왜? 민주당에서 지금 밀어붙이는 거고 이재명이 밀어붙이는 거고 이재명이 공언한 거기 때문에 뭐 여당 국회하고 이제 입법부랑 행정부를 장악하고 민주당에서 통과시키겠죠.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으니까 그렇게 말 많은 것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종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PBR이 낮은 기업들이 올라오겠죠. 최소한 어디까지? 0.8 이상으로. 0.8 이상으로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럼 딱 0.8만 맞춰놓을까요? 아니죠. 0.8에 맞춰놨는데 PBR을 0.8에 맞춰놨어요. 근데 미국 증시가 급락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한 20-30% 폭락해서 주가도 한 20-30% 폭락했어요. 그러면 상속세도 엄청 때려맞겠네? 그러니까 2일 이상으로 올려놔야지 통상. 그렇잖아요. 응? PBR을 지금 21년도부터 주식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PBR이 낮은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지천에 널렸어. PBR 0.8 이하인 기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 많습니다. 그 종목들이 하나의 테마가 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코스피 쪽에 대형주 상승이 끝나면 뭐 이재명 정부에서 뭐 얘기하는 테마주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저 PBR 관련주는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뭐 바이오 테마주 뭐 이런 거 올리는 것보다 솔직히 저 PBR 테마주 올리면요, 코스닥 중소형 지수 있죠? 코스피 중소형 지수나 코스닥 지수 날라가요. 그냥 가. 왜? 낙폭과 대주가 하도 많아서 불을 뿜는다니까. 그러면 기존에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다 종목도 들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물려있는 분들이 있죠.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PBR이 낮은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걔네들 미친듯이 올라오고 미친듯이. 그러니까 본인들은 별로 한 것도 없고 가만히 있었는데 계좌가 막 회복이 돼.
계좌가 마이너스 30% 40%였는데 막 회복이 된다. 그렇게 나온다니까.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30분 하려고 했는데 다 해야 되겠다. 여기에 수급 측면 변화도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코스피 전체 PBR이 1.04배까지 상승하면서 종목 간 가격 균형을 맞추려는 수급이 저 PBR 종목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은 이제 PBR이 1 또는 1.5배에서 올라왔겠죠. 그게 표준이거든요. 보통 1에서 1.5 사이가. 근데 여전히 PBR이 0.2, 0.3, 0.5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걔네들이 평균을 맞추려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막 올라온다고. 이제 대형주 위주로 땡겼을 거고 중형주 위주로 땡기고 소형주 땡긴다니까 이제. 누가 나서요? 특히 1일부터 7월 1일부터 연기금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기금이 6월 달에 죽으라고 팔다가 최근 들어서 막 사거든요. 순매수를 한다고 이제. 뭐 사겠어. 연기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좋아해요. 근데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가지고 연기금이 그죠? 주식을 더럽게 못해. 그래가지고 맨날 연기금 손실 내가지고 막 연기금 고가를 또 앞당기는 거 아니야. 이 왼수들 진짜. 근데 어쨌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입장에서 이거를 좋게 보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하면 또 지수 올라오거든. 코스닥 지수 올라오거든. 코스닥 지수가 올라오면 또 보기 좋잖아. 내가 코스피 지수 5천 간다 그래서 지금 보라고 지수만 올라가고 JP모건도 지금 나 때문에 간다고 그러고 있고 우리 연기금이 또 사줘가지고 코스닥 지수 급등 나오면 생각해보세요. 급등 나온다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땡큐지 뭐. 이재명한테 잘 보고 싶은 그쪽 사람들도 그쪽에 있거든 다. 정치 이제 권력 앞에 줄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수건 진보건 떠나죠. 있다고. 응? 또 가서 또 하겠지 또. 그게 뭐예요? 올라온다고 다. 그냥 지금은 가만히만 있어도 계좌가 회복되는 그런 매직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다 때려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쉬겠다는 거야. 왜? 나라가 불안하니까. 제가 지난주 얘기 드렸죠. 이재명이 트럼프한테 관세 맞고 나서 전자권 전환 공투 카드 꺼냈다고. 제가 웃었잖아요. 제정신이냐고. 근데 4일인가 5일 만에 4일일까 아마 말 바뀐 거 아세요? 전자권 그런 거 전환 협상 그런 거 없었다고. 뭔 소리야. 언론에 대대적으로 막 다 떠들게 해놓고 4일이나 지나가지고 그런 일 없었다고? 응?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응? 근데 그러니까 미국이랑 뭔가를 뭐 상의를 해야 되고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재명이 함부로 못해요. 응? 못한다고. 근데 국내 내부적으로 이런 거 뭐 상법 개정 이런 거 막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이런 건 뭐 외부에서 내정 간섭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냥 한다고요 그냥. 아시겠죠? 아까 그럴듯한 법, 뭐 정상화법 할 거라니까 이거.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 이제 대형주 많이 땡겨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형주를 거기다 땡겨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뭐가요? 중소형주 가야지. 가장 손쉬운 게 뭐라고요? 저 PBR 좀 올리는 거예요. 올라올 때 그 관련된 기업들이 딴짓 못하게 뭐 세금 때린다 상속할 때 막는 거지. 그래서 기업들 주가 이런 거 보시면 돼요. 뭘 볼까 잠깐만요. 오늘 막 올라오는 보세요. 한솔 로지스크 그러니까 회사 이름은 중요치 않아. 4월부터 막 올라오잖아. 소형주거든요. 시가총액 1000억 이하짜리 소형주예요. 근데 어때요? 2,000원 이하에 있었는데 어느새 2,800원까지 왔어요. 왜 왔을까요? PBR이 낮거든. 이만큼이나 올라왔는데 아직도 PBR이 0.6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유성 TNS. 우리 방에서 얼마 전에 판 거거든요. 얼마 전에 팔았어요. 근데 4월에 윤석열 탄핵되고 이재명이 아까
PBR 0.2인 기업은 청산해야 됩니다. 딱 그러고 나서부터 쫙 올라오잖아. 이만큼 올라왔는데 PBR이 0.2예요. 1,700원 찍고 3,000원대까지 많이 올라왔잖아요. 주가가 거의 한 80% 올라온 거 아닌가요? 근데 이만큼 올라왔는데 아직도 PBR이 0.2야. 일단 회원들 다 팔아드리긴 했는데 가끔씩 꿈을 꿔요. 괜히 팔았나? 근데 이제 팔아서 현금 돌려야 되니까 팔긴 팔았는데 가끔 꿈에서 후회해요. 괜히 팔았나? 냅둘 걸 그랬나? 네. PBR이 0.2요. 현재 주가는 3,000원인데 BPS가 13,000원짜리거든. 그러니까 13,000원 이상 가야 정상이란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막 올라오잖아 지금. 이런 거 지천에 널렸어요. 조용히 올라와. 아주 조용히 올라와. 소리 소문 없이. 그러니까 종목 올라온다고 일찍 잘라냈을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원래 바이오주나 이런 것들은 PBR이 높거든요. PBR이 높은 게 바이오주들의 특징이라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지만 2021년도 이후로 21년도 이후로 바이오주들이 몇 년이야? 3년 넘게 조정받아가지고 하도 많이 떨어져서 PBR이 1배 이하인 기업들 많습니다. 원래 바이오주들은 PBR이 한 최소한 2에서 5 정도 나오거든요.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엄청 되는 거예요. 상대적 저평가. 그래서 자꾸 언론에서 이재명을 자꾸 저기 하잖아. 이렇게 푸시하잖아요. 30조 돈 푸는데 주담대는 규제한다. 주택담보대출이죠. 주식담보대출이 아니고 이재명 발 향하는 곳을 보니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예요? 주식시장 계속 띄워주는 기사 나오잖아요. JP모건도 한 소리.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지금처럼 하시던 것처럼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많이 갈 거예요. 응? 이재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응? 우리나라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는데 주식시장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응. 반드시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 PBR 관련주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 종목들의 PBR을 한 번씩 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PBR을 확인해 보시고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 게 실적이 지금 흑자인지 아니면 매출액이 늘어나는지 그것도 봐야 돼요. 그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드리고 그리고 이런 거 줍지 말고 카카오페이 이런 거. 지금 카카오페이 난 노란 게 너무 좋아서 카카오페이 너무 사랑해요. 근데 보니까 막 떨어졌는데 사서 물렸는데 좀 더 사도 될까요? 왜 그래 진짜. 여기서 사서 물려가지고 더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재명 하면 중국 하면 카카오거든요. 카카오 하면 카카오페이, 스테이블 코인까지 어쩌고저쩌고. 고점 대비 지금은 얼마 빠진 거예요 지금? 한 40% 빠졌잖아요 지금. 네, 40% 빠졌으면은 바닥 아닌가요? 사고 싶은데 뭐 원하시면 사세요. 원하시면 사시라고. 네. 근데 저는 반대. 얼마나 개미들이 많이 물렸으면 그죠? 네. 여기에서 개미들 많이 샀을 텐데 이 매물대를 오늘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냥 빠각거리면서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이런 거는 나중에 회복되거든. 그때 관심을 가지시고요. 지금은 하지 마세요. 타이어의 펑크가 이제 막 나기 시작해서 바람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끝난 게 아니고. 아시겠죠? 여기는 이런 얘기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오늘 30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 했다. 40분 또 다 채웠네. 어쨌든 네. 저 PBR 관련 관심 가지세요. 근데 이쪽은 일반 개미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죠. 요즘에 뭐 대선주, 뭐 스테이블 코인, 이재명 정책주 이쪽에만 빠져 계시는데 물론 그쪽도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 맞아. 안 하면 안 되지, 그죠? 네.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저 PBR 종목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올라왔는데 아이씨 몰라 손절했거나 본전에서 팔았는데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봤더니 저기가 있는 거예요. 네. 누구를 원망하시려고? 그렇죠? 네. 꼭 PBR 확인해 보세요. 근데 PBR이 아무리 낮아도 부채율이 높거나 그죠? 네. 지금 뭐 자본 잠식 상태에 있거나 그러면은 그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회사가 그런 거는 잘 가려내셔야 돼. 네.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밤도 시원하게 잘 보내시고요. 아침에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네, 내일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저 PBR 관련해서 올라오면 잘 파실 것 같죠? 못 팔어. 그 얘기는 내일 해드릴게요. 아, 저 PBR 돼 있는 거 사가지고 PBR 올라올 때까지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얘는 사는 건 쉬워요. 저 PBR인지 아닌지 딱 보면 나오거든. 근데 파는 시점은 아무도 안 가르쳐줘.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파는 게 왜 힘든지. 네, 내일도 꼭 들어오세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